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약물치료학 프리 채널 심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분비계 질환 중 신기능이 저하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어떤 경구 혈당 강화제를 선택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오늘 사례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CKD 병력이 있는 66세 남자입니다. 3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고 정기 방문을 했는데 집에서 공복 혈당이 150에서 180이었고 복약 수능도는 좋았습니다. 혈압은 142에 77이고 임상검사 결과 중에 당화혈색소가 3개월 전에는 6.8%였는데 7.2%로 상승하였고 시럼 크레아티닌은 1.32에서 1.62로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59에서 47로 감소해서 CKD 스테이지 3에 해당되었습니다. 요검사에서 글루코즈는 2파지티브, 프로테인은 2파지티브였고 소변 단백질 크레아티닌 비율이 212.3이었습니다. 소변 단백질 크레아티닌 비율 검사는 소변에 포함된 단백질 양과 크레아티닌의 양을 비율로 계산해서 단백뇨를 평가하는 방법인데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아 시행하는 요단백 검사보다는 편리해서 많이 사용되는 검사입니다. 150 미만인 경우 경증, 150에서 500 사이이면 중등증, 500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의 단백뇨에 해당됩니다. 정리하면 오늘 사례의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7.2%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고 신장 기능이 감소되어 단백뇨가 있는 상태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약물로는 리나글립틴과 메트폴민을 복용하였습니다. 문제입니다. 이 환자의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약물요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인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치를 보겠습니다. 2023년 대한당뇨병학회의 당뇨병 진료 지침에 따르면 혈당 조절 목표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건과 기대여명, 동반 질환의 중증도 또는 저혈당 위험도에 따라 개별화하되 2형 당뇨 성인에서 일반적인 혈당 조절 목표는 당화혈색소 6.5% 미만,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 사례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7.2%로 혈당 조절 목표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2형 당뇨병의 약물치료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2형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생활습관 교정과 자기관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당화혈색소가 9% 이상인 심각한 고혈당과 함께 고혈당으로 인한 증상, 즉 다뇨, 다음,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된 경우는 인슐린 치료를 시행합니다. 심각한 고혈당이 아니라면 약물 선택 시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 심부전, 만성 신장 질환과 같은 동반 질환의 여부를 고려하고 혈당 강화 효과, 체중에 대한 효과, 저혈당 위험도,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약물을 선택합니다. 동반 질환이 없다면 약물 치료 시 메트폴민을 우선 사용하고 금기나 부작용이 없다면 투여를 유지합니다.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심혈관 이익이 입증된 GLP-1 수용체 작용제나 SGLT2 억제제를 포함한 치료를 우선합니다. 심부전을 동반한 경우 심부전에 이익이 입증된 SGLT2 억제제를 당화혈색소 수치와 무관하게 우선 사용하고 금기나 부작용이 없는 한 유지하며 이런 경우 티아졸리딘 다이온계는 금기입니다. 알부민뇨가 있거나 EGFR이 감소하는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신장 이익이 입증된 SGLT2 억제제를 마찬가지로 당화혈색소 수치와 무관하게 우선 사용하고 금기나 부작용이 없는 한 유지합니다. 만약에 목표 당화혈색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물을 증량하거나 다른 계열의 약물을 빠르게 병용합니다. 인슐린을 제외한 혈당 강화제에 대한 혈당 강화 효과와 저혈당 위험도, 체중 변화에 대한 정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혈당 강화 효과는 GLP-1 수용체 작용제가 가장 강력하고 다음으로 메트폴민, 티아졸리딘 다이온, 설포닐 유레아가 높은 혈당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혈당 위험도는 설포닐 유레아와 메글리티나이드가 가장 높고 체중에 대한 효과는 SGLT2 억제제와
GLP-1 수용체 작용제가 2에서 5%의 중등도 체중 감소 효과가 있으며 메트폴민과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약하게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비만한 2형 당뇨병 환자가 체중 조절을 고려한다면 SGLT2 억제제나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선택하는 것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혈당 강화제 분류별 약품과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 및 부작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잘 요약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례 환자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고 신장 기능이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당뇨병 신장 질환은 당뇨병의 20에서 40%에서 발생하고 말기 신장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당뇨병 신장 질환은 다른 신손상의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알부민뇨의 존재 또는 EGFR의 감소로 진단하게 됩니다. 당뇨병 신장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혈당과 혈압을 최적으로 조절해야 하는데 목표는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이고 혈압은 130에 80 미만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신장 질환에서 우선 권고되는 혈당 강화제는 SGLT2 억제제이고 이는 신기능이 감소하여 투석과 같은 신대체요법을 시작하기 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SGLT2 억제제는 다수의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알부민뇨 감소 효과와 EGFR 감소 억제 효과, 그리고 말기 신장 질환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국내에 시판 중인 SGLT2 억제제 중에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리플로진이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혈중 칼륨이 정상이라면 피네레논 같은 비스테로이드, 미네랄 콜티코스테로이드 수용체 기량제를 고려할 수 있고 심혈관 위험이 높으면서 신장 질환이 있다면 GLP-1 수용체 작용제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7.2%, 공복 혈당이 150에 180으로 혈당 조절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3개월 방문해서 신기능이 저하되고 단백뇨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당뇨약이 DPP-4 억제제인 리나글립틴과 메트폴민으로 추가적인 혈당 조절과 동반된 신장 질환을 고려한다면 SGLT2 억제제인 3번 엠파글리플로진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환자의 약물 치료는 여기에서 끝일까요? 이 환자에서 반드시 더 체크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감소된 신장 기능에 따라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용량을 조정하거나 중단해야 할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용약물 중 ARB와 메트폴민, DPP-4 저해자는 신기능 감소에 따른 용량 조절이 필요한 약입니다. 환자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47이었는데요. 첫 번째 올메잘타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 20 이상이면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메트폴민은 EGFR 30 미만에서는 투여가 금기이고 30에서 45 미만에서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세 번째 DPP-4 억제제 중 리나글립틴은 신기능이 감소해도 용량 조절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는 약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DPP-4 억제제 중에 리나글립틴, 제미글립틴, 테넬리글립틴, 에보글립틴이 임상에서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SGLT2 억제제인 엠파글리플로진과 다파글리플로진의 경우에는 만성 신질환에서 신장 보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엠파의 경우 EGFR이 20 미만, 다파의 경우 EGFR이 25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EGFR이 45 미만인 경우에는 혈당 개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용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해야 할 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EGFR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4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메트폴민은 1일 1000mg으로 감량하고 추가 혈당 강화 효과를 위해서 엠파글리플로진의 용량을 증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당뇨이면서 단백뇨 신장 기능이 감소한 이 환자의 혈압 목표는 130에 80 미만인데 현재 142에 77로 혈압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암로디핀과 올메잘탄 5에 20mg 중에 ARB인 올메잘탄을
40mg으로 증량해서 혈압 강화와 단백뇨 감소 효과를 모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팁! 2형 당뇨병 성인에서 혈당 조절 목표는 당화혈색소 6.5% 미만,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입니다. 두 번째, 죽상경화 심혈관 질환을 동반한 경우 GLP-1 수용체 작용제나 SGLT2 억제제를 포함하여 치료를 우선합니다. 신부전이나 만성신장 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에서는 당화혈색소와 무관하게 SGLT2 억제제를 우선 사용하고 금기나 부작용이 없다면 유지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당뇨병 신장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최적의 혈당과 혈압 조절이 필요하고 만성신장 질환을 가진 당뇨병 환자에서는 SGLT2 억제제를 주로 사용하고 고혈압과 알부민뇨가 있는 경우에는 ARB 또는 ACA를, 칼륨 수치가 정상인 경우라면 비스테로이드, 미네랄 콜티코이드 수용체 기량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는 오랜 시간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부작용과 저혈당 없이 약물 수능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알림 설정으로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